안녕하십니까. 1월 4주차 주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어느덧 2026년의 첫 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1월 한 달간 우리 경제는 환율 급등과 증시 부진 그리고 부동산 양극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 성장률 쇼크와 환율의 역습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이번 주 핵심 이슈 5가지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1.9% 확정,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이번 주 한국은행이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1.9%에 그쳤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2%대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수가 죽었다는 상인들의 아우성이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음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L자형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제 한국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인덱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시장에서는 철저한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내수 관련주나 유통주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성장의 한계를 해외 시장 개척으로 돌파하는 수출 기업 혹은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해자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 1380원 돌파, 킹달러의 귀환과 외국인의 이탈. 환율 시장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38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쏠리는 강달러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 조짐이 보입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환율 딜레마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지 차원에서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ETF 비중을 일부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고환율 수혜를 입는 자동차, 조선 업종이 유효해 보입니다. 반면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음식료나 항공주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1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었는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과 PBR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시정의 평가는 용두 3위에 가깝습니다. 일부 금융지주와 자동차 기업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발표하며 화답했지만 대다수의 중견 중소기업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상속세 개편 등 법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만 호소한 결과라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만년 저평가 시장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 PBR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수입니다. 밸류업 흉내만 내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 흐름이 우수하고 3년 이상의 명확한 주주 환원 로드맵을 공시한 진정성 있는 기업만을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될 수 있는 현금 부자 기업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 시즌 개막, AI 거품론을 잠재울 것인가? 미국 증시 심장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덱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 천문학적인 AI 투자가 실제 돈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주 초반 일부 테크 기업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나스닥이 출렁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기대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AI 서비스의 매출 기여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AI라는 메가 트렌드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번 조정장을 공포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묻지마식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 발표 후 주가 변동성이 진정되는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국내 증시와 연결해 본다면 미국의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SK하이닉스 등 HBM 관련 밸류체인의 수혜는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기침을 하면 한국 반도체는 독감을 앓거나 반대로 보약을 먹게 됩니다. 마지막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긴급 공급 대책 발표, 시장은 믿지 않는다. 이번 주 1위 소식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 긴급 대책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며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조기 시행과 3기 신도시 입주 시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자면 이번 대책은 빨라야 3, 4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한 중장기 계획일 뿐 당장 2026년에 공급 절벽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유튜브 분석 영상들에서는 지금 당장 입주할 집이 없는데 미래의 청사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발표가 공급 부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 매수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수요자 여러분, 정부 발표만 믿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매매가격의 하단을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되 이번 상반기 내에 기축 아파트 매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적어도 반전세 전환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1월 24주차 경제 브리핑을 정리하며 드는 생각은 현실 직시입니다. 성장률은 낮아졌고 환율은 올랐고 집값은 불안합니다. 듣기 좋은 희망 고문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 진짜 재테크입니다. 2월은 본격적인 기업들의 결산 실적 발표와 미국의 FOMC 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파도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저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